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학마다 이 확정에 앞두고 학과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아시아학부 등을 글로벌 융합학부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앙대는 인문사회 계열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별 모집 인원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대학 입시 요강은 7월쯤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조금은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선택,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진학 전문가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에 계신 서홍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홍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이신데요. 염광여자 메디테코 진로 진학 상담 교사십니다. 이원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네, 자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입시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았는데요.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전 영화 감독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영화 감독의 꿈. 특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할까요? 저는 좀 추리나 좀 사회 고발 쪽인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학과 관련해서 요즘에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입학사정관제나 실기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어떻게 쓰면은 좀 유리할지, 또 제가 좀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4.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국영수사 4.85등급, 전교과 5.42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 3등급, 사회탐구 1.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가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을 보면 문화탐사반 동아리 활동과 교내 방송부원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승진했습니다. 교내 방송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특기사항으로는 동아리 발표회 영상 제작 상영 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축하 영상, 메시지 제작 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했고 성균관대학교 주최 틴스크린 영화제와 YMCA 주최 청소년 영화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 살펴볼까요? 예, 동국대학교 영화 영상학과 두드림 특성화 전형으로 했고요. 경기대학교 영상학과 자기추천 전형, DKU 인재사정관 전형으로 단국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영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영화, 영상 관련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내신과 비교가 또 모의수능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 내신 성적을 먼저 분석해보면 전교과 평균 등급이 5.42등급으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당연히 입학사정관 전형과 정시 전형을 준비할 때는 내신 성적 향상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적 향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과와 비교과 영역 모두 합쳐가지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성적과 전문 교과 성적 모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요, 학생의 진로 희망이 영화 감독으로 되어 있고 전공 관련 활동이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류 평가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작업한 영상이나 시나리오, 대본, 콘티, 사진, 수상 실적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작성 포인트는 어떤 활동을 어떤 과정을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나의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나에게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이 다 따로 되면 안 되고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뭐 어떤 작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작품 몇 명이 참석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몇 개의 포트폴리오만 제출하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PC 정비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되어 있고요. 컴퓨터 전반에 관한 시스템과 하드웨어에 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하고 컴퓨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수하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활동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스토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면 6월과 9월 모의고사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입시 상담서를 좀 보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흔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보다는 어떤 스펙 쌓기에 이렇게 열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향하는 바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한 열정과 적합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학교 생활 이런 거에 소홀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 전형이 대학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둔 대학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내신 성적 관리 그리고 수능 준비 이것만 좀 철저하게 기본적인 그 최저학력 기준만 맞출 수 있다면 대부분 이 정도의 성취 결과를 보이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특징, 어떤 전형상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좀 합격의 가능성은 있는지를 성우석 선생님과 함께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그 동국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 보시면 2단계에서 전공 수학능력 평가가 반영됩니다. 영상물 감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창의적 글쓰기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있고요. 질의응답이 주요 평가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내신 성적이 낮아서 서류 평가가 1단계에 있는데 좀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기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을 살펴보면 역시 2단계에 면접평가가 50% 반영됩니다. 면접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류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문성, 인성 영역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자기추천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합격 가능성을 보면 역시 내신 성적이 낮아서 1단계에서 서류심사에서 좀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 아무래도 좀 내신 성적 때문에 불리함이 좀 있다라는 얘기이신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좀 어떤 전형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이제 영화영상학과니까 일단 학과는 영화영상학과를 정해놓고요. 그다음 학생부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거의 없던지 조금만 반영되는 그런 대학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 일반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실기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영어 각 5등급 이내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원대 특기자 전형은 추천 이유가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로 적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지원 자격이 여기에 보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을 살펴보면
학생부가 40% 반영되고 전공실기 60% 반영되지만 학생부 반영 교과 수가 9과목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역시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못 외우겠어서요. 네. 이번에 그 수능, 4월 모의고사 본거에서 예. 가채점을 해봤는데, 국어 영역에서, 한 과목, 몇 문제 빼고는 뒤에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틀린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독해 그래서 문제를 좀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것 좀 알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간단하게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도 영화 감독님이면 어떻게 됐든 면접을 하든 뭐 하든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어 영역이든지 영어 영역이든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이나 모두 좀 시간을 배분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국어 공부 있어서 마지막에 독해 부분은 거의 못 풀어낸다라는 네. 얘기인 거 한 것 같은데, 우리 전경원 선생님께서 국어 교과시잖아요. 네, 좀 네.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영수에 대한 아마 공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안배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학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접속하면 연도별로 수능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시간을 재면서 푸는 훈련을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년치 정도를 시간을 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서 풀어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시간 때문에 뒤에서 문제 쫓기는 그런 유형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앞서 우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독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지문을 읽을 때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몇 년도 기출문제들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좀 정해진 지문들이 있으니까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힘들 때는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조언이 좀 많이 됐습니까? 네. 네, 전공 관련 활동하는데 서류 준비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내신 그리고 수능 중간고사 언제예요? 내일이요. 내일부터. 아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영화 감독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교과는 물론 전문 교과 내신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대학별 실기고사 유형을 잘 분석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 관련 활동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학생이 제작했던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런 영상물을 만들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점수는 서경대 일반 전형 기준으로 수능 영어, 국어 각각 5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모두 영화, 영상 관련 학과로 서경대학교 일반 전형 실기, 수원대 특기자 전형, 용인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1대1로 자신의 성적 그리고 자신의 활동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가 꾸민 고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 시작될 텐데 우리 학생은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아유, 조금은 네. 여유가 있네요. 진학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많죠, 요즘에?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대학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전형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1학년 3.46등급, 2학년 2.36등급, 1, 2학년 평균 2.91 등급입니다. 3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면 국어 A형 7등급, 수학 A형 6등급, 영어 A형 5등급으로 평균 6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합창반 활동, 2학년 2학기 학급 부반장 뮤지컬 감상반 활동들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2012 교내 글짓기 대회 장려상, 희망대학은 일지망으로 단국대 상담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소년 상담사의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내신과 모의고사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평균 2.91등급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3학년 내신 1.5등급을 목표로 잡는다면 3년 평균 2.5등급이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대학의 내신 반영비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현재 2.9등급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과목을 적용하다 보면 2등급 초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는 평균 6등급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원 전략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으므로 학생부 100 전형이나 내신 플러스 면접 전형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수시 전형이 유리한데 섣불리 수시와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 수시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없고 수능이 아주 잘 나오지 않는 한 수시보다 정시 전형이 불리해 보입니다. 수시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성화 특별 전형은 모집 인원이 1, 2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합격 커트라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내신에 비해서는 수능 성적 좀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학생인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단국대입니다. 이 단국대 전형과 또 서류의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희망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서류로 100%를 학생 선발한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이 서류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 방법의 특징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크게 부담이 없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인데요. 이때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에듀팟의 포트폴리오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인데 대교육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성장 과정과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이 있고요.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와 나눔, 협력과 갈등 관리, 실천 사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낀 점. 세 번째는 지원 동기, 지원 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기술하는 난이 있고요. 네 번째라는 이제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를 묻고 있는데 이 항목들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술하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은 점을 좀 기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보니까 좀 이렇게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품이 밝고 꾸밈이 없다. 청소 시간에 음악에 따라 춤을 출 정도로 매우 명랑하고 적극적이다.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또 이제 중간쯤에 보면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고
친구나 담임 또는 상담 선생님과 더불어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생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고 굉장히 성격도 적극적이고 또 상담교사 혹은 또래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상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공 적합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상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듀팟과 관련된 활동을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활동인데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방과 후 활동, 이 가운데서 이제 3개만 선택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별 세부 내용은 최대 2개까지 작성이 가능하고 사진과 같은 자료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직업의 꿈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이 꿈을 갖게 됐어요? 저는 좀 걱정이 많고 매사에 생각이 많고 그런 성격인데 네. 잘하면서 걱정이 많은데 어디다 풀어놓을 데도 없고 막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까 어디서 풀고 싶긴 한데 네. 그렇게 그냥 혼자서 풀고 했어요. 근데 잘하다 보니까 나 같은 생각을 했을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 중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돕고 싶고 생각해주고 싶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근데 지금 이원복 선생님께서 좀 질문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동일 계열의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 마케팅과거든요. 대학의 상담학과로 진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단국대 상담학과를 지원함에 있어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국대 상담학과가 상업계열과 가사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4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입시부터 대학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게 고교 기준학과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학과명이 없어도 30단위 이상 유사 과목을 이수한 자는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수한 44단위를 보면 상담학과와 유사한 과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유사 과목이 얼마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단국대 상담학과의 경우 아직 대학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국대에서 정한 상담학과 기준학과는 보육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처럼 상담학과와 관련성이 깊은 학과가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 특별전형이 아닌 단국대 DKU 인재사정관 전형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관련한 뚜렷한 활동이 없어 합격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2014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적용되는 고교 기준 학과를 우리 학생이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연복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학생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데 상담사 상급 자격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상담 관련 학과 진학해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4년제와 전문대학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부산 가톨릭대 사회복지상담학과입니다.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비중이 높아 유리하겠습니다. 면접은 500점인데 영어와 일반 소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지원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시 4번까지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동일 계열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동의대를 추천을 하시네요. 네, 동의대 보육가정상담학과입니다. 멀티미디어 마케팅과 학생이 특성화 특별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학과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보육교사 2급은 학점 이수와 실습을 마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이 대학 역시 전문계와 자기추천 전형 복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명문화대학입니다. 네, 여기는 2년제 대학입니다. 제가 2년제 대학을 추천한 이유는
반드시 이 학생은 수시에서 합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제를 추천했고요.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졸업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복지와 상담을 공부하므로 취업 분야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부산가톨릭대와 동의대 그리고 계명문화대학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선생님 또 어떤 대학들을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외 추천대학으로는 방송통신대학 청소년교육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과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시와 추가 모집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추가에서는 인원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작년에 전문계 고교 졸업자 전형 1명을 모집했습니다. 아직 모집 요강은 네.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이 동일 계열 문제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모집 요강을 좀 틈틈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봉사활동이나 학교 내에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남은 기간 이런 활동, 어떤 활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상담과 관련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활동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래 상담 활동은 그 활동 기록에 따라서 봉사활동도 받을 수 있고요. 친구를 상담한 실제 사례를 자기소개 항목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추가하면 비교과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우리 학생인데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앞서 3학년 내신을 지금 1.5등급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면 전체 평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주 중간고사 시작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청소년 상담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양호한 편이므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대학별로 다른 내신을 적용하는데 방법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목표 점수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1.5등급까지 끌어올리시기 바라고요. 추천 전형은 수시 전형으로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상담학과 일반학생 전형, 동의대 보육가정상담학과 전문계 고교 전형, 전문대학인 계명문화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일반 전형, 정시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중어종합과 2학년 재학 중인 정청하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학교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더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엄윤섭이라고 하는데요. 좀만 더 고생하셔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 원하시는 대학 가시고 또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학 반갑습니다. 강사가, 네. 수학 강사가 되고 싶어요? 네. 예. 올해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이번에 재수하면서 처음으로 이과 과목을 선택했는데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서 그에 맞는 전형이나 지원 자격을 잘 몰라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작년에도 도전을 해봤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학년 국어 등급을 보시면 2.83등급이고요. 수학은 너무 잘합니다. 1.5등급. 영어는 3등급이고 국수 영과는 2.43등급이고 정교과는 3.3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 언어 5등급, 수리나 5등급, 외국어 6등급, 직업탐구 영역은 3.5등급으로 평균 4.87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1학년 때 학급 봉사부원, 패션 액세서리 동아리를 했고요. 2학년 1학기 학급 학습부장, 2학기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활동으로는 체험학습개발연구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상을 보면 교과우수상 수학에서 상을 받았고요. 교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모범학생상을 받았고 교과우수상, 그 다음에 자격증을 2개를 취득한 학생입니다. 네. 예, 희망대학은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세종대학교 수학통계학부, 국민대 수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학 강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 활동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그 내신 비교과 그다음 수능 성적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중상위권인 학생입니다. 3.34 등급 정도의 중상위권인데 수학 내신 성적은 1.5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에 관한 전문 교과가 3.7등급으로 보통 교과에 비해서 낮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의 보통 특징은 어떠냐면 정시에서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성적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체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내신 성적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좀 뒤로 밀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을 전문 교과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국영수 사과를 대학에서 반영해 주니까 이것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를 낼 때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에서 전문교과 성적이 나빠서 좀 불리한 경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분석해보면 학생의 진로 희망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는 패션 디자이너가 희망이고요. 3학년 때 갑자기 수학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졸업한 학교는 상업정보계열 학교입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는 예체능 계열이고요. 수학 교육과는 자연 계열의 사범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범 계열에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비교과를 또 분석해 보면 장점이 많은 학생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격증을 2개나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모범 학생상을 수상했는데 극기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자기소개서에 보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잘 극복했던 과정이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미화와 학교 홍보 UCC 제작을 친구들을 이렇게 협조하고 활동을 해가지고 단체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각 학급의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는 수학 멘토 활동을 했던 것들은 나눔 활동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학급의 수학 멘토 활동 외에 수학과와 관계돼가지고 활동한 것들은 특별히 없는 것이 좀 아깝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내용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렀던 수능 성적을 보면 5등급,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성적 향상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서홍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학생이 지금 상업정보 계열을 졸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수학교사는 자연계 이제 사범 계열에 속해 있다는 점, 좀 다른 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할까 하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건국대, 세종대, 국민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제시한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서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을 응시했는데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국어 A형과 수학 B형, 영어 B형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되는데 작년 수능 성적에서 성적이 너무 나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도 대학이 제시한 최장력 기준을 좀 통과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대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역시 제시되어 있고요.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 낮아서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수학과의 경우는 수리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수학2와 자연계의 수학을 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을 준비하기는 좀 실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의 공부 활동 그리고 지금 갑자기 수학 계열로의 진학을 좀 고민을 한 데 있어서 그 괴리가 없잖아 좀 크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선생님 올해 우리 학생이 좀 봐야 하는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좀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성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습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3등급 대학생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일반 전형이든 특성화 전형이든 대부분 적성고사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일 먼저는 일반 전형을 할 것인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일반 수학과를 정하면 일반 전형으로 해야 되고, 특성화 상업정보 계열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수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수학 B형과 과학 탐구 영역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공부해야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 유형을 그래도 학습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상업정보 계열 학과를 선택해도 국어 B형과 수학 A형, 영어 B형, 직업탐구 영역을 공부하면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 유형을 역시 공부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제시한 적성 모의고사를 하루에 2회 정도 풀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학습 전략을 굉장히 맞춤형 전략 꼼꼼하게 지금 잡아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요. 올해 이제 반드시 꼭 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전형이 선생님 적합할까요? 예, 제가 적성고사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가천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수학금융정보학부를 추천했는데요. 학생부 반영 교과가 수학, 영어, 과학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유형이 교과 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능 준비를 하면서 적성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최저학력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가 교과서와 EBS 교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또 수능 유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난이도의 80% 인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대학은 혹시 특성화고등학교 특별 전형으로 원서를 낼 경우에 그래도 수학을 많이 하는 학과가 경제학과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학과를 추천했고요. 학생부 반영교과 의견 좀 다릅니다. 국어, 영어, 사회가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과 적성이 되는 거니까 수능을 준비하면 이 가천대학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강남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이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자랑 과목 8개 과목을 반영하고요. 적성고사 유형은 역시 교과 적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을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영역이 언어, 수리, 영어로 되어 있고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적성고사 전형으로 가천대의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등학교 전형 그리고 강남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적성고사랑 수능 중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적성고사랑 수능 준비 중에서 예. 어떤 것으로 예. 네. 적절한지. 예, 제일 먼저는 학과를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수학과를 정했을 때 적성고사 합격하는 성적과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으로 글로벌 경제학과를 선정했을 때 합격하는 적성고사에 맞아야 되는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에서 맞는 적성고사 개수보다 수학과에서 맞아야 될 적성고사 개수 일반 전형에서 맞는 게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교과 적성이라는 것은 적성고사를 준비하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완전한 별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이해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경원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 가운데 강남대가
전년도에 적성고사를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과 네. 그 적성고사의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죠. 2013학년도 강남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적성고사로 합격한 학생들의 결과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응용수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4.8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평균은 700점 만점에 597.44점이었고요. 이건 60문항 중에서 44문항 정도를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의 전교과 내신이 현재 3.34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강남대의 그 전년도 합격생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도전하면서 이 시기 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마음 다잡으시고 선생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내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학 강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정보계열 졸업생인 우리 학생은 자연계열인 수학과를 희망하므로 전형 유형과 학과 선택이 가장 우선시돼야 합니다. 목표 점수는 강남대 일반학생 전형 합격기준 적성고사 700점 만점에 평균 590점으로 잡고 평소에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가천대 일반전형 수학금융정보학과, 가천대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글로벌경제학과, 강남대 일반학생 전형 응용수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3명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성우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도적으로는 정원의 3%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고3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보면 전국에서 6,600명 정도 되고요. 전년도는 7,240명 정도라 한 660명 정도, 606명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다가 또 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지 우리 이영복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하는데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만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원 시 대학 수능 시험은 필요 없고요. 내신과 면접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능형이 이 선택형 수능형 시험이 실시되는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선택형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수도권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대부분 영어 B형을 지금 선택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전문대학을 가야 할 성적이면 이게 영어를 A형을 선택해야 할지 B형을 선택해야 할지 그거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A형, B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면 대학에서 제시한 최장력 기준 이걸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는 최장력 기준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그에 맞는 학습법 그리고 내신 관리, 그다음 수능 성적 향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패턴이 그동안 좀 달랐기 때문에 고전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더욱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떤 정보가 꼭 나에게 유용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또 서류 준비에 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입학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전형을 하다 보면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1학년 때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진학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수능 준비에 이렇게 매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하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기본 관점은 이 학생이 수능 공부를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이고 있나의 주된 평가 기준은 사실은 전공 적합도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 성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공 적합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했다면 이 학생들은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강조할 점은 수능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전공 적합도를 높이는, 아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소개에서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수시 전형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봤는데요. 서홍석 선생님 그리고 이원복 선생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 대비 영어를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요.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앞서 우리 학생은 영어 단어 때문에 또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알려드리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